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V 연구실 김정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베이지안 인퍼런스에 대한 인트로덕션 내용을 담은 그런 페이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퍼는 2004년에 작성이 되었고, 어떤 특정한 어떤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기보다는 베이지안 인퍼런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어떤 렉처 성격의 페이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의 구성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으로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에서 베이지안 인퍼런스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지안 인퍼런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는 마지널라이제이션과 오캄의 면도기의 어떤 그런 철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베이지 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룰 같은 경우는 사전 확률, 프라이어로부터 사후 확률인 포스테리어를 구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likelihood라는 것과 normalization 텀이 각각 붙게 됩니다. 보이시는 수식과 같은 과정으로 베이지 룰이 정의가 되고, 최초의 p 세타라는 프라이어로부터 포스테리어 p 세타 언더 데이터, 즉 데이터라는 것이 given이 되었을 때 세타라는 것의 확률 값 또는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포스테리어로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이지 룰에 의해서 베이지안 인퍼런스나 베이지안 확률 같은 것들이 많이 전개가 되는데, 이런 베이지 룰이라는 것은 uncertainty,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 문제를 다룰 때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우리가 프라이어로부터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확률이 실제로 어떤 데이터나 현상들이 주어졌을 때, 기분이 되었을 때 포스테리어 값으로서 어떻게 변화할 수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구해내갈 때 이러한 베이지 룰을 활용해서 추정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 보이시는 수식에 따르면 데이터가 주어짐에 따라서 세타의 확률 분포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최종적인 포스테리어로서 그것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예시를 살펴보게 된다라면, 머신러닝의 관점에서 보통은 주어진 샘플 데이터를 토대로 변수 A와 변수 B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변수 A라는 것을 받았을 때 B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변수 B를 타겟 데이터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머신러닝 모델들은 complete한 certainty, 즉 확실성의 세계를 가정을 하고 하나의 밸류, 예측 밸류를 결과로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는 보통의 머신러닝의 가정인 확실성과 다르게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A와 B의 관계는 디터미너스틱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에 베이지안 인퍼런스가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반영한 그런 변수 간의 non-deterministic한 관계를 학습 또는 추론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확률론적인 개념을 프레임워크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불확실성 속에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터미너스틱하지 않다면 각 답안지들의 확률이 존재할 것이고, 이것을 확률론적인 개념으로서 추론해 나가자는 것이죠. 대표적인 확률론적 추론 이론으로 아까 보셨던 베이지 룰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이지 룰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인퍼런스 프레임워크가 바로 베이지안 인퍼런스 프레임워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베이지안 인퍼런스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컨셉츄얼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룰의 핵심은 어떤 조건부 확률에 기반한 추론 과정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포스테리어라는 것도 결국엔 데이터가 기분이 되었을 때 세타의 확률이 변해가는 과정, 즉 포스테리어로서의 확률을
찾아내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기분이 되는 conditional probability, 즉 조건부 확률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수식과 같이 A라는 정보 또는 변수가 주어졌을 때 이게 조건부가 되겠죠. 그리고 B라는 정보의 확률의 변화를 추론해내는 논리가 바로 베이지안 인퍼런스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부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라이즈드 모델을 형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라이즈드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모수적인 추정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정한 분포나 함수의 모수값을 추정해냄으로써 그 함수나 어떤 확률 분포의 쉐입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라이즈드 모델 같은 경우는 모수 W라는 것이 보통 또는 weight라는 값으로도 많이 불리우죠. 그래서 모수 W가 존재를 하게 되겠고 이러한 모수 W는 adjustable한 조정 가능한 변수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사용이 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의 형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셋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매트릭을 최소화하는 접근을 취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매트릭이라는 것이 정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accuracy를 매트릭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maximization의 접근을 취하게 되고 로스를 매트릭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minimization 접근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을 최소화하는 또는 최적화하는 목적은 곧 W의 최적값,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모델의 최적 모수값을 찾아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적 모수를 갖는 모형 또는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 A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B라는 것의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확률 분포를 찾아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B라는 값은 A라는 값에 컨디셔널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델의 형식을 따라서 우리 학습 가능한 모델의 형식으로 따른다라고 하면 그 모델의 파라미터 세팅에도 의존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지안 인퍼런스에서 조건부 확률 값 자체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숨겨져 있는 모수 W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추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대략적으로 장단점만 살펴보자면 이러한 베이지안 인퍼런스의 접근법의 장점으로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관련 없는 변수들을 모두 integrating out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컴에 면도날 철학이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프레임워크에서는 자동적으로 불필요한 복잡성이 없이도 데이터를 최대한 심플한 모델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analytically intractable, 즉 어떤 closed form으로서 우리가 명백한 어떤 하나의 해답을 explicit하게 구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식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답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특정 변수들에 대해서 integrating out 하는 그런 과정이 때로는 intractable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pproximation 테크닉을 활용해서 해결을 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approximation을 하기 때문에 아주 해석학적으로 정확한 그런 해답을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지안 인퍼런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어떠한 점이 조금 다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떤 샘플 데이터를 가정을 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리니어 모델을 좀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는 예제들은 어떤 특정한 피겨들은 아래와 같은 샘플 데이터들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n과 tn이 있는데요. xn이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independent variable을 담은 input 데이터들을 상정을 하고 있고 tn이라는 것은 target variable, 타겟 데이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겟 데이터는
어떤 입력 데이터 xn을 받아서 사인 함수를 통과시키고 거기에 평균은 0이고 밸런스는 0.2인 노멀 분포를 따르는 어떤 특정한 노이즈를 갖는 그런 타겟 베리어블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이지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품고 있는 타겟 베리어블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리니어 모델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단순하게 리니어 모델을 가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인 함수 자체가 넌리니어하기 때문에 피팅이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심플한 모델을 가정하기 위해 리니어 모델의 구조는 가져가지만 그 안에 커널 함수를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넌리니어한 그러한 모델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는 수식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WM이라는 어떤 웨이트를 갖는 리니어한 리니어한 모델이지만 함수이지만 그 안에 리니어 웨이트에 들어가는 입력값으로는 파이mx라는 어떤 특정한 커널 함수를 통과시키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널 함수는 RBF 커널, Radial Basis Function이라는 그러한 가우시안 커널이라고도 가우시안 커널과도 유사한 그런 RBF 커널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것은 저희가 흔히 많이 봐왔던 그런 접근일 텐데요. 이 리스트 스퀘어 어프록시메이션의 목적은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예측값을 갖는 모델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러 메저를 최소화하는 그런 리스트 스퀘어 접근은 저희가 많이 봐왔던 가장 전통적인 접근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 같이 타겟 값과 그리고 리니어 모델을 통과시킨 값, RBF 커널을 품고 있는 리니어 모델을 통과시킨 값의 예측값이 되겠죠. 타겟 tn과 예측값 간의 차이를 어떤 스퀘어 값으로 찾는 그러한 에러 메저를 갖고 있고 이러한 에러 메저를 최소화하는 모델을 찾고자 학습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의 문제는 선형대수를 활용해서 클로즈드 폼으로 아래와 같이 최적해를 찾아내도록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이 펑션이 사용이 되어 노테이션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파이 펑션이라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앞서 봤던 그런 커널 펑션을 파이 펑션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로즈드 폼으로 선형대수를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러한 15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상대로 이렇게 피팅을 시킨 결과 RBF 커널 품을 리니어 모델을 통과시킨 결과인데요. 실제로 돌려보면 오른쪽과 같은 그런 피팅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른쪽 피규어 같은 피팅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스퀘어드 에러를 최소화시킨 오른쪽과 같은 결과는 15개의 검정색 데이터 포인트 사이를 모두 인터폴레이트하는 매우 높은 오버피팅 정도를 보여주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퀘어드 에러 자체가 0으로서 최소화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unseen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검정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퍼런스 성능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모델은 사실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과 같은 스퀘어드 에러가 0은 아니더라도 일반화 성능을 가질 수 있는 보다 스무드한 추론 모델을 갖고 싶은 그러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결과와 다른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해줘야 왼쪽과 같은 아이디어랑 핏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인데요.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그러한 인터폴레이트하는 오버피팅 함수를 찾아내는 것보다 좀 더 스무드한 그런 일반화 추론 성능을 높이는 그런 모델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그 함수의 복잡성을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함수로 꾸불꾸불하게 곡선이 되어 있는 함수보다는 조금 더 스무드한 그런 심플한 모델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를 complexity control, 복잡성 제어라고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regularization 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regularization, 정규화는 아래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데이터의 모 분포가 사실은 컴플렉스하기보다는 스무드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 프레임워크에서는 스무드한 펑션은 컴플렉스한 경우보다 작은 웨이트 값을 갖게 되는데요. 작은 웨이트 값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자 하는 코스트 펑션에다가 특정한 웨이트 페널티 텀을 추가를 해서 컴플렉스 펑션에 대해서 페널라이즈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수식에서는 웨이트 텀이 우항의 두 번째 텀 EW라고 되어 있는 텀일 텐데요. 이 앞에는 람다가 붙어서 이 웨이트 페널티 텀에 대한 어떤 강도 또는 웨이트를 별도로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작은 웨이트 값을 유도하기 위해서 코스트 펑션의 웨이트 페널티 텀을 아래와 같이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L2 놈을 활용한 그런 텀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트 페널티 텀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형대수를 활용해서 아래와 같이 클로즈드 폼으로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최적의 W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한 어떤 특정한 regularization 정도에 따른 최적의 W를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regularization 텀을 부여하는 방식이 사실은 저희가 많이 보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컴플렉시티 컨트롤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고 많이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빨간색 곡선들이 피팅이 된 결과인데요. 각각의 그 차이는 regularization 텀에 대한 강도를, 중요도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에 따라서 달라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해서 어떤 validation 에러가 0.52라고 되어 있는 그 3, 4분면에 있는 결과와 같은 그러한 조금 더 스무드한 펑션을 찾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람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데이터 피팅을 얼마나 더 강하게 할 것인가 또는 얼마나 더 스무드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리스트 스퀘어드 메소드를 기준으로 컴플렉시티 컨트롤하는 방식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내용에서는 W라는 것이 해석학적으로 특정한 그런 certain value로서 주어지게 되고 확실한 그런 어떠한 하나의 특정한 밸류로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인트로덕션을 살펴봤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불확실성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밸류 하나로는 이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확률론적으로 불확실성을 포괄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obabilistic regression framework다라고 명명을 짓고 살펴볼 텐데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특정한 value t를 예측하도록 하는 접근을 살펴보았고 이 특정한 value t에 맞춰서 특정한 파라미터 value w도 결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t를 하나의 variable로서 분포로서 예측이 되도록 하는 regression framework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t의 분포를 아래와 같이 조건부 PDF로 재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떤 가우시안 에러 텀을 포괄하는 그러한 분포로서 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부 PDF는 어떤 특정한 타겟 베리어블을 두고선 인풋 데이터 X와 웨이트 파라미터 W와 그리고 가우시안 분포의 베리언스인 시그마 제곱을 텀으로 하는 그런 분포를 가정을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우시안 분포에서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PDF를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사실은 그 보게 되면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다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t라는 어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t가 우리가 타겟 베리어블이 될 것이고요. 기분이 x, w, 시그마로 3개나 주어져서 조금 당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t라는 것을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그러한 타겟 베리어블로 설정을 할 것이고, 그 가우시안 분포는 위에 보이시는 것 같이 파라미터를 2개로 갖습니다. 평균과 분산인데, 그 평균은 저희가 유추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모델이고, 그 모델의 파라미터로서 웨이트 W가 있고 인풋 데이터로서 X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X와 웨이트 W가 각각 평균으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컨디션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리언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준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특정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타겟 베리어블 t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한 그런 결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론적 접근을 가지고 어떤 probabilistic distribution,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가장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추정 방법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도 결론적으로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와 별반 다르지가 않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리스트 스퀘어 접근법은 사실은 확률론적인 시각으로 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즉 그러니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는 것 자체가 확률론적인 시각으로 본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라이클리후드 값 자체를 로그를 씌우고 앞에 네거티브 값을 씌우게 되면 보이시는 수식의 우항과 같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항이 첫 번째 텀은 최적화 대상이 W와 독립적인 텀이기 때문에 일종의 상수처럼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항의 두 번째 텀은 실제로 리스트 스퀘어와 다름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LL 최소화로 얻은, 즉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기법에 따른 미니마이제이션 오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얻은 최적화된 W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로 얻은 최적화된 W와 같게 된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을 취하더라도 앞서 본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에서 살펴본 오버피팅을 피하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버빌리스틱한 프레임워크를 가져가면서 어떻게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베이지안 접근을 추가를 하는 그런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방식으로 봤을 때 앞서 본 라이클리후드에 조인이 되는 그러한 프라이어를 조금 더 미세하게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으로는 우리가 제로민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상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로서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를 기반으로 한 프라이어를 보이시는 수식과 같이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제로민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선택을 하는 것은 스무드한 펑션, 좀 더 웨이트 값이 작아지도록 선호하도록 작아지도록 모델이 좀 유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선택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분으로 주어지는 알파, 컨디션으로 주어지는 알파는 인버스 베리언스를 나타내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페널티 레귤러리제이션 텀을 조절하는 람다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알파를 조절해서 정규화 정도를 또는 컴플렉시티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를 기반으로 포스테리어를 인프런스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포스테리어를 인프런스 하는 과정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웨이트 W의 포스테리어는 이제 아래와 같이 베이지 룰에 의해서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와는 다르게 하나의 싱글 포인트가 아니라
분포로서 웨이트가 추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를 결합해서 최종적인 포스테리어를 추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각각의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는 보이시는 것 같이 가우시안 분포를 둘 다 따르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클리후드에서는 가우시안 분포의 베리언스를 나타내는 베리언스를 대표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시그마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라이어에서는 역시나 어떤 베리언스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알파라는 하이퍼 파라미터 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웨이트의 포스테리어는 프라이어나 라이클리후드와 마찬가지로 앞서 본 것 같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 가우시안 분포라는 것은 굉장히 트랙터블한 그런 분포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은 굉장히 우려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함에 있어서 유용한 성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미와 시그마가 둘 다 트랙터블하게 클로즈드 폼으로 결정 지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은 MAP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맥시마이제이션, 포스테리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추정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베이지안 쇼트컷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나 맥시멈 라이클리드와 같이 이런 포스테리어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싱글 에스티메이티드 밸류 W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수식 중에 W와 연관된 분자에 네거티브와 로그를 취한 다음에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내도록 만들면 이런 수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W와 연관된 텀들만 남겨서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고, 이는 정확하게 앞서 살펴보았던 Penalized Least Square 메소드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MAP 에스티메이트를 활용해서, 즉 베이즈 룰을 가지고 추정해내는 MAP 추론 자체도 PLS 에스티메이트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점 추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얻고자 하는 그런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베이지안 인퍼런스 자체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베이지안 인퍼런스라는 건 사실 업데이트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의 업데이트 과정인 것인데, 어떤 순차적인 독립 추출로서 데이터 샘플들을 얻어나간다라고 가정하면 포스테리어라는 것은 시퀀셜한 그러한 업데이트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에서의 가장 마지막에 수식을 보시는 것과 같이 결국에 최종적인 그런 포스테리어 자체는 이전에 살펴본 샘플들에서 얻은 포스테리어 자체를 프라이어로 가져가게 되는, 즉 포스테리어 having observed T1이라는 데이터를 관찰했을 때의 포스테리어가 T2와 T3를 관찰했을 때에는 일종의 프라이어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라이클리후드를 가져가서 총 3가지 샘플을 순차적으로 봤을 때의 최종적인 포스테리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1개에서 3개로 옵저버드 데이터 샘플을 늘려나가면 늘려나갈수록 포스테리어는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더 어떤 언더라잉한 펑션을 더 잘 피팅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피겨에서 아래의 피겨를 보시면 이제 컬럼의 가장 왼쪽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위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 포인트들의 빨간색으로 X자가 쳐져 있는 것들은 관측이 된 데이터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의 로우보다 아래 로우에 조금 더 관측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자체도 달라지고, 그리고 포스테리어의 어떤 피팅된 그런 결과 자체도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저희가 인트로덕션에서 어떤 베이지안 인퍼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마지널라이제이션이고, 이는 결국 오컴의 면도날의 철학과 닿아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널라이제이션은 어떤 베이지안 메소드의 가장 독창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널라이제이션은 어떤 걸 마지널라이제이션 하는 것이냐? 바로 nuisance, 성가신, 다소 성가신.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변수는 아니지만 중간에 꼭 찾아야 하는 그런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이 변수들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이 변수들을 최종적으로는 integrate out 해서 모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레딕션을 하는 과정에서 타겟 베리어블 t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true 베이지안의 접근은 불확실한 변수 w에 대해 integrate out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수식의 왼쪽과 같은 pt 스타 given t 알파 시그마 제곱은 지금까지 관찰된 t를 토대로 얻은 w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인테그레이션의 수식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이는 가능한 모든 w 값에 대해서 t스타의 확률 값을 평균화하는, 즉 integrate out을 하면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처럼 여겨지는 w도 왼쪽에서는 given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는 베이지안 프라이어의 베리언스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시그마 제곱은 라이클리후드의 베리언스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w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certain value가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는 어떤 probabilistic한 value를 갖는 w에 대해서 integrate out을 수행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모두 내포한 그러한 t-star 값을 예측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t-star 값도 어떤 하나의 variable로서 certain value가 아니라 distribution으로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베이지안 프레딕티브 프레임워크를 살펴본다면 사실은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학습 데이터, 몰드 T를 중심으로 T스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프레딕티브 데이터, T스타를 예측해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이 경우에는 W에 대해서 integrate out을 하면서 구해질 수가 있다라고 본 바 있습니다. 근데 보이시는 것과 같이 given에 이 predictive distribution에서 given에 알파와 시그마 제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알파와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아웃풋을 구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찾고자 하는 볼드 t와 t 스타 간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알파나 시그마 제곱과 같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컨디셔닝 베리어블이 존재하고 굉장히 좀 성가신 존재로서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나 시그마 제곱과 같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런 컨디셔닝 베리어블을 인테그레이트 아웃 해내기 위해서 하이퍼 프라이어로서 p 알파와 p 시그마 제곱을 상정을 하고 아래와 같이 식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이시는 것과 같은 최종적인 예측 joint distribution, conditional joint distribution으로서 알파와 시그마 제곱을 예측해내도록 하는 그런 full posterior over nuisance vari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앞서 살펴본 T스타와 볼드 T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nuisance한 variable인 W, 알파, 시그마 제곱을 모두 예측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한 볼드 T, 타겟 베리어블 데이터 샘플들을 토대로 이러한 좀 성가신 존재들을 한 번에 어떤 예측하도록 하는 그런 포스테리어 식을 상정했다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W, 알파, 시그마 제곱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면 이들을 가지고 제외를 해서 최종적인 볼드 T와 T 스타 간의 수식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full posterior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W, 알파, 시그마 제곱을 모두 다 포스테리어 값으로 갖는 그런 full posterior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 full posterior는 이러한 식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고 요 가운데에서 이제 P 알파와 P 시그마 제곱은 하이퍼 프라이어라는 개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모 PT는 nuisance variable에 대한 포스테리어의 디노미네이터로서 마지널라이드 된 데이터의 확률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PT가 관측된 데이터의 어떤 그런 확률 값이 되겠죠. PT가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될 수 있고
이는 W 알파 시그마 제곱에 의해 마지널라이즈드 된 그런 결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regression task, 즉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t 스타 언더바 볼드 t를 정의를 하고자 할 때 nuisance variable의 integrate out을 위해서 앞서 정의한 이 nuisance variable에 대한 full posterior를 prior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full posterior를 우리가 추론을 한 다음에 이걸 prior로서 가져감으로써 실제로는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대상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가져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regression task는 아래와 같이 수식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 같은 수식에서 앞서 본 그런 full posterior가 prior로서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full posterior를 W 알파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integrate out 함으로써 간단하게 구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full posterior라는 것은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인테그레이션 단위가 W 알파 시그마 제곱 3개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는 인트랙터블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까다로운 계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 포스테리어를 저희가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 어프록시메이션 테크닉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 포스테리어를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최종적인 리그레션 태스크의 프라이어로서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어프록시메이션 테크닉으로는 이런 4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본 페이퍼는 Type 2 Maximum Likelihood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이런 intractable한 full posteriore에 대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ype 2 Maximum Likelihood Approximation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확률의 프로덕트 룰을 활용을 해서 full posteriore를 오른쪽과 같이, 우항과 같이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항의 첫 번째 텀은 웨이트 포스테리어로서 저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고요. 이 경우에 웨이트 포스테리어는 앞서 저희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살펴본 바가 있고 이 경우에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트랙터블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항의 두 번째 텀이 문제입니다. 우항의 두 번째 텀은 저희가 앞서 살펴본 바가 없는 텀으로서 어프록시메이션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트랙터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풀 포스테리어의 풀 포스테리어를 저희가 어프록시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우항의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텀을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줘야 되고 이 어프록시메이션 테크닉은 아래의 그 수식을 최대화하는 그런 알파와 시그마 제곱을 찾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가장 최적화된 알파 시그마 제곱을 MP라는 MP라는 이름을 붙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수식에서 P 알파 P 시그마 제곱은 인포머티브하지 않은 프라이로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알파와 시그마 제곱, 최적화된 알파와 시그마 제곱을 저희가 찾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은 아래와 같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저희가 기존에는 애널리티컬한 컴퓨테이션이 어려웠다라고 보았던 두 번째 텀이 가우시안 분포를 제대로 따르게끔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approximate predictive distribution은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항의 두 번째 텀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되고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어서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 모두 컴퓨터블한 그런 트랙터블한 과정으로서 최종적인 predictive distribution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알파와 시그마 제곱의 최적화, 즉 최대 값을 찾는 과정을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스킵하고 넘어갔었는데요. 타입 2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최적화된 알파 시그마 제곱 값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찾는 과정은 최종적인 아래와 같은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접근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PDF 값을, 이러한 수식 값을 인테그레이션 하면서, W에 대해 인테그레이션 하면서, 가능한 모든 W 값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된 알파와 시그마 제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해서 저희가 t와 t스타의 값을 관계를 심플하게 가져가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아주 오래된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캄의 면도날을 머신러닝에 대입을 해보자면 Model should be no more complex than is sufficient to explain the data. 즉, 데이터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것보다 더 복잡하게 모델은 구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심플하게 구성을 해주는 게 낫다라는 그런 철학으로 접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베이지안 프레임워크는 그 자체로 너무 심플하거나 복잡한 모델 자체에 낮은 프로버빌리티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컴의 면도날 철학을 아주 잘 따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알파라는 추가적인 변수가 생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알파를 활용해서 모델을 스무드하게, 심플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추가적인 변수가 생겨나지만 최종적으로는 오컴의 면도날 철학을 잘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피겨는 알파 값에 따라서 마지널 모델 프로버빌리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파 값을 조절함으로써 이런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값을 조절해 나가는 그래서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피겨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베이지안 인퍼런스의 인트로덕션 내용을 다룬 페이퍼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